자, 이어서 갈게요. 자, 일어나시고요. 네, 날씨가 너무 왔다 갔다 하던데 요즘에. 그쵸? 자, 그러니까 이제 고전 연력학 같은 경우는 통계가 아닙니다. 아시죠? 그냥 다 똑같다고 보는 거고요. 네, 공산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다 평균. 그러니까 입자들이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일단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상대방 의식이 기본입니다. 아셨죠? 이게 스타트예요. 스타트. 그러니까 연력학이 나오잖아요. 상대방 의식을 쓰시면 됩니다. 쓰고 시작하면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스타트. 아셨죠? 네. 그러면은 이걸로 이제 충격량 이걸로 보여드릴 텐데 잘 보세요. 우리가 이게 평균 충격량이거든요. 평균값. 평균. 그러니까 입자가 여기에 압력이 작용한다 할게요. 여기. 예? 여기든 여기서 어차피 다 똑같을 거 아니야. 압력이라는 거는 다 공통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압력이 작용하면은 잘 보세요. 압력이라는 거는 힘을 이걸로 나눠버리면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L의 제곱분의 평균 힘. 바가 평균입니다. 평균. 이해가시죠? 평균. 그러니까 입자들이 그러면 X축, Y축, 이게 Z축이 있을 텐데 X축에 이게 평균 속도가 있을 게죠. 평균 속력. 요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로 할 거냐면요. 잘 보세요. 얘는 운동량 변화량이잖아. 지금 X축 방향을 보고 싶단 말이야. X축 방향. 그러면 얘는 탄성 충돌이라 했으니까 벽에 MVX로 와서 MVX로 나갑니다. 맞나요?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EMVX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네. 그런데 자, 여기 벽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얘가 VX로 와서 질량 M인 입자가 VX로 가거든요. 그러면 다음번 평균적으로 다음번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 평균 시간, 그게 어떻게 되냐면 충돌했어. 그러면 평균적으로 갔다가 다시 와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 다음 충돌할 때까지 걸린 평균적인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갔다가 다시 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델타 T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VX에 뭘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평균적으로 얘는 이거를 되게 다양하게 뭐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통계로 풀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뭐 또 한 이상일 때 한 대 번씩인데 얘는 일단 고전 아주 쉬운 고전적인 이걸로 증명하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 일반 물리 수준으로 증명하는 거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알았죠? 알아두세요. 그러면 자 F라는 건 입자 한 마리가 작용하는 F는 어떻게 되냐면요. 델타 T분의 델타 P가 되죠. 맞나요? 그러면 자 2L분의 아이고 VX분의 2L분의 얘는 EMVX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러면 L분의 MVX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압력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요. 잘 보세요. 힘을 먼저 해드릴게요. 힘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근데 우리가 잘 보세요. 얘들이 V의 제곱을 보면은 얘는 VX의 제곱 더하기 VY의 제곱 더하기 VZ의 제곱 이렇게 되죠. 맞나요? 네. 그러면 얘들의 전체 이렇게 있잖아. 전체 있다 그랬죠? 이거의 평균값을 하면은 제곱의 평균이죠. 맞나요? 제곱의 평균. 그런데 거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제곱 평균 제곱근이라 해서 RMS가 돼요. 이게 고전에서 평균값입니다. 아셨나요? 제곱 평균. 얘 평균값을 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들은 방향성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갇혀있다라는 놈은 X축, Y축, Z축에 대해서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평균이. 제곱 평균이.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물체가 X축하고 Y축하고 Z축이 달라지면은 흘러야 돼요. 이해가세요? 흘러야 돼. 한쪽에 대해서 평균값이 크다라는 거는 얘는 이동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가세요? 내가 가만히 어떤 얘들이 가만히 제자리로 갇혀 있다라는 말은 X축, Y축, Z축의 평균값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들은 어떻게 될 수 있냐면요. 그러니까 평균을 낼 때 x의 제곱의 평균값, y의 제곱의 평균값, z의 제곱의 평균값이 똑같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갇혀 있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만약에 여기에 구멍을 딱 뚫어요. 구멍을 뚫잖아요? 그러면 한쪽으로 삐져나오겠죠. 그러면은 일단 평균값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갇혀 있으면은 X축, Y축, Z축 전체 입장에서 평균값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나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얘는 이거 평균 있죠, 평균. 얘들 평균. 그러면 우리가 얘를 평균을 이렇게 내거든요. 이렇게 바로 쓰기도 해요. 뭐 얘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아셨죠? 얘는 이렇게 평균값 이게 평균이라 그랬잖아. 평균. 그쵸?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잘 보세요. 얘는 얘들로 나타내면 속력의 제곱의 평균값 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3L분의 MV 제곱의 평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해하세요? 그러면 일단 압력을 볼까요? 압력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얘는 A분의 F의 평균값 입자 한 마리가 그러면은 얘는 L의 제곱분의 1에다가 3L분의 MV의 제곱의 평균 맞죠? 아이고 배고파라. 자 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3L의 세제곱분의 MV의 제곱의 평균 따라오셨나요? 네. 자 보세요. L의 세제곱이 뭐예요? 부피죠. 네. 그래서 3V분의 MV의 제곱의 평균. 그러면 자 PV는 얘는 3분의 1에다가 MV의 제곱의 평균이죠. 맞나요? 입자 한 마리. 이상기체 상대방이시 어떻게 돼요? PV는 NRT죠. NKT죠. 맞죠? 입자 한 마리. 그럼 뭐가 돼요? 입자 한 마리일 때는 KT가 되죠. PV는 한 마리일 때. 한 마리가 작용한 압력. 전체 압력 말고요. 한 마리.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입자 한 마리일 때 자 PV라는 거는 얘는 3분의 1의 MV의 제곱의 평균에다가 얘는 KT가 돼 있어요. 따라오셨나요? 네. 그러면 MV 제곱의 이거는 얘는 3KT가 되죠. 맞나요?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의 운동 에너지잖아. 내부 에너지.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2분의 3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입자 한 마리의 운동 에너지라는 거는 2분의 1의 MV의 제곱에 이거는 2분의 3 KT가 여기서 나와요. 아셨나요? 그래서 전체 내부 에너지라는 거는 전체 운동 에너지예요. 2분의 N MV의 제곱에 바. 얘가 2분의 3의 NKT 2분의 3의 NRT가 됩니다. 아셨죠? 이게 내부 에너지예요. 입자에 갇혀 있을 때. 그래서 에너지를 찾았어요. 운동 에너지밖에 없다 그랬잖아. 포텐셜이 없다 그랬잖아. 그렇죠? 얘는 알아두세요. 이거를 충돌로 이렇게 찾았거든요.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입자의 내부 에너지는 N마리가 여기 곱해집니다. 아셨죠? N마리 내부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는 뭐에 입자 한 마리의 운동 에너지는 뭐만 있냐면요. 온도에만 관련이 있는데 내부 에너지는 입자수랑 이거 어디냐? 입자수랑 온도랑 동시에 해야 돼요. 몰수랑 온도랑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고. 아셨나요? 그러니까 온도 T로 돼 있는 것들이 부피가 이렇게 있고요. 입자수가 N이 있고 온도 T로 입자수가 2N이면은 얘랑 얘는 입자 한 마리의 운동 에너지 똑같은데 내부 에너지는 달라요. 맞죠? 얘가 2배예요. 양. 얘가 아시죠? 내부 에너지. 알았어요. 얘가 아시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많이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해요. 내부 에너지라는 거, 이상기차라는 거는 일단 단원자이기 때문에 나중에도 뭐 설명 좀 추가로 드리겠지만 얘들이 이원자일 수도 있고 다원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운동 에너지가 얘들은 병진 파트밖에 고려를 안 했잖아. 그러면 로테이션도 약간 들어가고 해요. 회전 파트라든지 그거는 나중에 추가로 좀 설명드릴 텐데 얘를 할 때 이게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얘는 이게 뭐냐면요. 내부 에너지일 때 등적 연용량이에요. 내부 에너지.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부 에너지 할 때 이렇게 돼요. 내부 에너지. 얘는 정의가 뭐냐면 T분의 U 이렇게 돼요.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몰비열이 아닙니다. 얘는 연용량이에요. 등적 연용량. 왜 나중에 등적 연용량이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연용량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렇게 돼요. 얘를 T로 나누면 얘는 2분의 3의 NK 또는 2분의 3의 NR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그리고 스몰 CV가 있어요.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요. 1몰일 때 아셨나요? 1몰 얘는 등적 몰비열 이렇게 해요. 몰비열. 얘는 NT분의 U가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3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같으면 온도가 같고 얘 이거 있죠? 내부 에너지 이거 할 때 얘는 그래서 요 입자수에 그러니까 몰수에 비례하지 않는 몰수에 영향을 받는 건 연용량이고요. 그 다음에 몰수에 영향을 안 받는 거는 비열 값이에요. 비열 값. 알아두세요. 얘랑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내부 에너지가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비열은 똑같은데 연료량은 달라요. 이해가시죠? 비열은 똑같은데 연료량. 네, 몰수로 나눠주는 거니까 알아두세요. 정의 등적 연료량 그다음 등적 몰비열. 그래서 비열 값은 R 팩터만 붙고요. 연료량 파트는 요게 NR까지 붙어요. 알겠죠? 알아두시고요. 정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까지 했냐면요. 해보세요. PV는 nRT, 뭐 NKT 상태 방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얘는 2분의 3의 nRT. 그 다음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CVT 이렇게 적을 수 있죠. 맞죠? CVT 이런 식으로. CV가 여기까지니까. 내부 에너지를 했습니다. 아셨나요? 내부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 파트로 에너지 파트 이 상태 방식 내부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걸 했어요. 알겠죠? 네,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할 거예요. 자, 속력 파트가 나왔으니까 잠깐만 이거 언급하고 넘어가 드릴게요. 통계 때 증명해 드릴 거예요. 고전은 통계가 아니거든요. 얘는 우리가 이제 얘는 제곱 평균 제곱근이라 했죠. 속력을 할 때 지금 잘 보세요. 제곱에다가 평균을 냈죠. 그렇죠? 제곱을 한 다음에 왜냐면 속도를 평균 낸 빵이에요. 맞죠? 방향성이 없겠네. 제곱에다가 평균을 내서 여기다가 한번 루트를 씌워요. 그러니까 얘는 루트 민 스퀘어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네. 네. 제곱 평균 제곱근. 아셨나요? RMS가. 이 평균이 있고요. 얘는 고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실질적인 통계 평균이 있어요. 뭐냐면요. 얘는 실질적인 이 속력의 평균값이라는 거는 얘는 뭘 하면 되냐면 이게 함수에다가 V를 얘는 곱한 다음에 V를 한 다음에 dV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평균 낼 때 확률 밀도 함수에다가 이거 곱한 다음에 이거 평균 내는 거잖아. 그렇죠? 0부터. 그래서 요런 것들 이거는 실질적인 평균이고요. 통계적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의 최대값. 확률 밀도가 이렇게 있어요. V에 대해서, 속력에 대해서 F가 맥시멈값, 극값. 아시죠? 네,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냐면 이때를 V를 얘를 MP라 그래요. Most Probable. 그래서 최극빈값이라 그럽니다. 극값. 아셨죠? MP. 네, 그래서 알아두세요. MP가 있고요. 평균이 있고 평균값은 그래서 여기서 통계적 평균은 AVG 평균값이라 그래요. 아셨나요? 그래서 나중에 통계를 얘를 볼츠만 맥스웰 볼츠만이거든요. 함수가 고전적인 거. 그래서 얘는 통계 시간에 할 테니까 지금 잠깐만 그냥 알아만 두세요. 얘는 이걸 보여드릴 거예요. 나중에 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이런 식으로 함수가 이렇게 돼요. 나중에 왜 이렇게 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되게 쉬워요. 알죠? 되게 쉽거든요. 이게 맥스웰 통계 맥스웰 볼츠만 통계 함수예요. 알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들이 저는 아까 이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그냥 그러니까 평균값이 세 가지가 존재를 한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통계 시간에 할 거예요. 얘는 예? 고전은 통계가 없다니까. 그냥 다 모든 입자들이 V가 똑같다니까. R 이거로 얘로 다 똑같아요. N마리면 N마리 얘가 다 똑같다고 보는 거라고. 아셨죠? 통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실질적으로는 통계적으로 흩어져 있어요. 알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0부터 V 이렇게 쭉 흩어져 있잖아. 엄청 크게. 이무의 V를 가질 확률이에요. 아셨죠? 네? 이무의 V를 가질 확률. 알아두세요. 이무의 V를 가질 확률. 그러면은 얘 확률 분포 함수가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그래서 V MP는 얘는 이거 미분해 갖고 빵 나오는 거 찾아보면 얘는 이렇게 돼요. n분의 2KT.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평균값 RMS. 얘는 아까 구했죠? 얘는 네, 제곱평균의 제곱근. 네, 그래서 얘를 해보면요, 얘는 고전으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셨죠? 이걸로 할 필요 없어요. 네, 이 제곱에다가 평균 해가지고 하는 거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고전으로 했다 충돌해가지고 루트. 그래서 얘는 루트 n분의 3KT. 왠지는 아시죠? 왜? 2분의 1에 mv의 제곱에 이거는 얘는 2분의 3에 kt잖아. 한 마리. 여기 날리면 여기 넘어가면은 v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거는 얘는 n분의 3kt잖아요. 그럼 루트 씌우면 이거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통계 함수에 넣어가지고 해도 똑같아요. 제곱의 평균에 루트라는 거는 뭔 말인지 아시죠? 이거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일단 v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거는 인테그럴 fv에다가 v의 제곱에 dv 이거랑 똑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미친 짓입니다. 아셨죠? 이거는 할 필요 없어요. 보존은 어차피 똑같게 나왔기 때문에. 아셨나요? 네. 이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인 평균. 얘는 그래서 실질적인 평균을 이제 내보면은 이거 있죠? 이거 계산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파이 n분의 8kt가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얘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여보세요? 이게 MP고요. 극값. 그 다음에 평균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좀 쏠려 있거든요. 이게 평균값이고요. 평균. 그 다음에 고전에서 우리가 말하는 거 있죠. 고전에서 말하는 이게 제곱평균 제곱근. 이렇게 RMS. 알겠죠? 얘들이 아주 살짝 차이 납니다. 얘들 이렇죠. 이게 제일 커요. 이게 제일 큰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고요. 그 다음에 극값들도 있어요. 아셨죠? 네, 이게 속도가 아니라 속력 평균입니다. 아셨죠? 네, 속력의 함수로. 그 NO가 노가 아니라요. 넘버입니다. 아셨죠? 네, 넘버 몰레큘 분자수.
그 다음에 스피드, 속력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통계 시간은 보여드릴 테니까 얘는 그냥 평균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거 알아두세요. 어차피 통계 시간 할 거예요. 보여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뭐를 하는지 아셨죠? 처음에는 상태 방식을 했어요. 기체를 PVT 얘들이 변수가 세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갇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분자수는 어차피 상수니까 갇혀 있는 거. 그 다음에 얘들이 에너지, 포텐셜을 고려 안 한다 그랬잖아. 이상기체 가정하는 순간에 포텐셜 빼버립니다. 아셨죠? 포텐셜이 없으면은 우리는 고전적으로는 운동에너지밖에 없으니까 그럼 운동에너지 찾았어. 온도에 입자수 곱하기 온도 그거 해가지고 몇 팩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기체가 하는 일을 이게 정의를 할 거예요. 알겠죠? 네, 지울게요. 자, 기체가 하는 일인데 일이라는 거는 기체가 우리가 이거 그려드릴게요. 이게 피스톤인데 얘들 자 여기 압력 이렇게 P가 있겠죠. 기체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압력을 하고 얘를 이렇게 얘가 이렇게 팽창을 하거나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는 외부 기체가 팽창을 해야지 일을 한 겁니다. 아셨죠? 일은 보호가 있어요. 기체가 한 일이라고 물어보면은 무조건 팽창을 해야지 일을 하고요. 수축하면 일을 억지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얘는 인테그럴 기체가 이 피스톤한테 작용하는 힘 이거에다가 팽창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얘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압력으로 정의를 하니까 A분의 F에다가 ADS라는 거는 인테그럴 PDV가 돼요. 알겠죠? 압력을 가지고 네. 그래서 얘는 인테그럴 P에 dV에다가 V1부터 V2까지 이게 기체의 일입니다. 아셨나요? 기체의 일 PDV 알았어요. 그래서 압력이 일정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일이라는 거는 P 델타 V 알겠죠? 네. 압력이 바뀌면 이렇게 써야 되고요. 인테그럴 1 이해가시죠? 그래서 얘는 조심하세요. 부피 팽창이 0보다 크면은 기체가 한 일이 양수고요. 부피 팽창이 없으면 한 일은 빵이고요. 부피 팽창이 수축을 하잖아요. 얘는 팽창이죠. 팽창이고 얘는 팽창을 안 하는 거. 그냥 그 깡통. 네. 그렇죠? 캔 고정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얘는 수축한 거예요. 얘는 일을 하고요. 얘는 일이 음수예요. 부호가 존재합니다. 아시죠? 일이 양수, 음수. 아셨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의를 하면요. 우리가 연력학 법칙 1법칙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 내가 그 공기가 있어요. 공기. 그런데 휘발유를 여기 해가지고 불을 붙여. 그러면 뭔가 에너지를 줄 거 아니야. 뜨거워질 거 아니야. 그쵸? 에너지를 공급을 시켜줬어. 델타 Q를. 아셨죠? 그러면 얘들은 에너지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냐면 내부 에너지랑 외부의 일을 하는 거죠. 이게 기관적인 기본 메커니즘이니까. 그래서 델타 Q는 외부 공급 에너지. 외부에서 뺏으면은 어떻게 돼요? 네, 휘발유하고 불 붙이면은 그거고, 오히려 거꾸로 뺏어가 버리면은 그거고. 네, 얘는 외부 공급 에너지. 외부 공급 에너지가 음수라는 거는 반대로 빼가는 거죠. 외부 공급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요. 내부 에너지 더하기 1이 돼요. 아셨죠? 얘는
내부의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변하거나 델타 U로 써야 되겠죠. 운동 에너지 변화. 그 다음에 얘는 기체가 외부에 한 1의 양. 이게 연력학의 법칙이에요. 아셨죠? 알아두세요. 이것까지 하잖아요? 그럼 다 풀려요. 여기까지 하면. 알죠? 여기까지 하면은, 네, 그 기관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네, 기관 하는 거.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팽창을 할 때 해보세요. 얘가 팽창을 할 때, 델타 V로 이렇게 팽창을 하잖아요. 그러면 급격하게 팽창을 하면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고전에서. 이게 확 팽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부분만 얘가 일부분만 온도가 일부분만 팽창을 여기 하는데 여기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모든 공간에 대해서 온도가. 근데 확 팽창을 해버리면은 여기 있는 애들이 갑자기 팽창을 했으니까 이게 여기는 외부 아니야. 그쵸? 확 팽창을 해보면 여기 있는 놈들이 이렇게 가서 얘는 전체적으로 온도가 이제 내부 에너지가 변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쵸? 그래서 고전에서는 가속 팽창 이런 거를 안 해요. 그래서 항상 멘트가 어떻게 존재하냐면요. 자, 급팽창을 해버리면은 급팽창 시 PV는 NRT를 못 씁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급격히 존재를 해버리면 압력이 부분적으로 다 틀려버려요. 일부 압력은 엄청 작고 어떤 데는 현상을 유지해버리고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으면 돼요. 이게 만약에 엄청나게 길다 해볼게요. 엄청나게. 그러면 피스톤이 엄청 길어. 여기가 엄청 빨리 팽창을 했어요. 여기 있는 놈들은 안단 말이야. 야, 빈 공간 생겼다. 가자. 여기 애들은 오는데 아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급팽창을 하면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서서히 팽창을 해야지 전 영역에 골고루 하거든요. 아니면 충분한 시간을 주거나. 그래서 서서히 팽창을 하면은 그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아주 서서히 팽창한다는 소리라는 거는 전 공간에 그 충분한 영향력을 형사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멘트가 뭐냐면요. 급팽창 시 이걸 못 씁니다. 그래서 용어에서 가끔 그 기출 보시면 이렇게 써요. 쿼지 스태틱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준정적이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정적이라는 거 부피 팽창이 없다라는 소리잖아. 그쵸? 그래서 준정적은 부피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쿼지 스태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급팽창을 안 한다 소리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준정적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상태 방식을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냥 준정적? 뭐지? 부피 변화가 없나? 이건 아니고요. 준정적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면요. 그냥 무시를 하셔도 되고요. 그냥 PV는 NRT를 전 영역에서 쓸 수가 있어요. 사용 가능. 그러니까 그냥 상태 방식 사용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그냥 준정적 나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죠? 급팽창이 아니구나. 네. 네, 알아두세요. 알죠? 네. 쿼지 스태틱 준정적 이거 똑같아요. 상태 방식을 쓸 수가 있는 시스템이다. 쿼지 스태틱이. 네, 별거 없죠? 네. 알아두세요. 넘어갈게요. 이제 할게요.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할 건데 이걸 좀 지우겠습니다. 아시죠? 지워도 되죠? 거의 구도로.
안 돼. 자, 이상기태 상태 방식. 이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 두 개로 보존 역학, 그러니까 고존 연력학이 완벽해져요. 딱 하나만 설명 못해요. 딱 하나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그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가는 거 그거 설명 못 하거든요. 그게 이제 얘는 뭐냐면 상태를 결정해 주는 거고 얘는 에너지 양적인 결정해 주는데 에너지의 방향성을 설명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존 역학 시스템이 붕괴가 됩니다. 설명 못 하는 게 생기면은 가설 자체가 확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열 통계로 넘어가요. 볼트만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확열 통계로 넘어가거든요. 그걸로 설명을 해요. 알겠죠? 이 자체로는 고전은 완벽합니다. 알겠죠? 에너지의 방향성만 설명 못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방향성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을 가역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아셨나요? 방향성이라는 건 비가역이거든요. 방향성이 존재한다라는 걸. 예? 방향성. 그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엔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엔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얘를 거꾸로 돌려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냐? 시간을 그러니까 리플레이를 시켰을 때 내가 모르면은 그게 가역 현상이에요. 그런데 리플레이 시켰는데 저거 이상한데? 왜 이거 시간 거꾸로 돌린 거 아니야?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비가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거랑 똑같죠. 컵이 깨졌어. 땅에 떨어져서. 근데 땅에 떨어진 컵이 쭉 해가지고 갑자기 하나로 모아져. 그럼 여러분들이 다 그 말하죠. 아, 이거 돌렸네, 거꾸로. 그리고 연기가 연기가 쭉 모여서 한 군데로 쭉 모여서 불로 다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다 그 말하죠. 아, 이거 돌렸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시간을 거꾸로 돌리더라도 파악할 수 없는 거는 가역 현상이고요.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비가역 현상이에요. 아셨죠? 이거랑 똑같죠. 마찰이 없을 때, 공기 마찰이 없을 때 진자 운동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시간을 거꾸로 돌리더라도 여러분 파악 못하죠. 이해가시죠? 근데 공기 마찰력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줄잖아. 근데 가만히 있는 놈이 갑자기 운동을 해. 외부에서 공급도 안 해줬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죠. 야, 이 시간 거꾸로 돌렸구나. 그래서 가역하고 비가역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말했죠. 여기까지는 뭐만 설명하냐면 비가역 현상으로 설명 못해요. 비가역 현상이라는 건 왜 에너지가 저런 식으로 한쪽만 방향성을 가지고 가지? 알겠죠? 왜 이 진자가 멈추지? 그렇죠? 왜 고온에서 에너지가 저온으로 가지? 이 방향성을 설명 못하고 이거 총량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비가역 현상을 설명 못하고요. 가역 현상만 설명할 수 있어요. 알겠죠? 알아두세요. 가역 현상. 그래서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자 그러면 얘들이 일단 이걸로 뭐를 설명하고 싶냐면 증기기관 그렇죠? 증기기관 같은 걸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 변수가 몇 개 있어요? 찾아보실래요? P, V 갇혀 있으면 똑같으니까 온도가 있어요. 그렇죠? 압력, 부피, 온도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얘는 에너지라는 게 추가가 돼요. 이해가세요? 공급하는 에너지. 얘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얘들을 다 고정시켰을 때 각각 과정을 보고 싶은 거야. P를 일정하게 두는 게 등압 과정. 부피를 일정하는 게 등적 과정. 온도를 일정해주는 게 그러니까 등온 과정. 에너지를 안 줘. 굶겨. 얘를 단열 과정. 아셨죠? 네, 알아두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열기관 시스템은 얘는 방향성을 설명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역 상태밖에 모릅니다. 아셨죠? 가역 상태. 그러니까 리플레이를 시켰을 때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예. 그래서 우리는 뭘 하고 싶냐면 가역적 열기관을 궁극적으로 설명하고 싶은데 하나씩 쪼개가지고 열역학적 과정, 기본 과정을 보고 싶은 거예요. 기본 과정. 알겠죠? 아주 심플한 과정. 등압, 등적, 등온, 단열. 이 과정. 알겠죠? 이 과정을 보고 싶은 겁니다. 모두 다 변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고전적으로 아주 특수한 상황을 보고 싶은 거지. 알겠죠?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등압 과정이에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얘는 가역 과정입니다. 가역. 비가역은 설명을 못해요. 아시죠? 비가역 과정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빠집니다. 이게 다 가역 과정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비가역 과정이라는 거는 고전에서 딱 하나 있어요. 자유팽창, 진공팽창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걸로 설명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시스템으로 설명 못해요. 그것 때문에 통계로 빠져버려요. 알겠죠? 그것 때문에 비가역. 왜? 설명이 안 돼요. 이걸로 방향성 자체가 설명이 안 되니까. 자, 등압 과정 갑니다. 자, 등압 과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PV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PV 그래프. 자, 보세요. 변수가 PVT잖아. 그러면 여기 갈 수 있는 게 X축, Y축 바꿔도, 그러니까 PV랑 VP랑 똑같다 할게요. 그러면 컨비네이션이 PV, PT, VT가 나올 수 있어.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왜 PV로 하냐면 우리는 관심 있는 것만 좋아요. 우리는 뭐냐면요. 야, 휘발유 1리터를 줬는데 우리 뭐 관심 있어? 얘 관심 있어, 얘. 휘발유 1리터 줬는데 니부가 뜨거워지던 관심이 없어. 얘가 얼마만큼 가냐에 관심 있는 거예요. 기차가 휘발유 1리터 먹고 자동차가 얼마만큼 일을 해주냐. 왜? 우리 일을 뽑아갖고 그걸 써야 되니까. 얘에 관심 있는데 얘가 뭘로 돼 있어요? W는 인테그럴 PDV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Y축으로 주고 얘를 X축으로 주면은 일을 가장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왜? 둘러싸인 넓이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PV 그래프가 항상 많이 나오는 거다. 아셨죠?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PV 그래프로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항상. 그래서 PV 그래프라는 거는 P랑 V가 유일하게 지들만 함수로 되어 있는 거를 PV 그래프라고요. PV 말고 변수가 하나 껴있는 걸 다이어그램이라 그래요. 그래서 PV 다이어그램이라고. 왜? 변수가 PV랑 변수 하나 더 있어요. T. 알겠죠? T에 대해서 알아주세요. 자, 그러면 등압 과정이라는 거는 일정하니까 등압 팽창이라 할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항상 두 가지 상태 방식 에너지 보존 두 가지 쓰시면 돼요. 알겠죠? 잘 보세요.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은 어떻게 되냐면 델타 U라는 거는 얘는 2분의 3이죠. 이상기차라 했으니까 2분의 3 NR 델타 T 더하기 얘 W라는 1이라는 거는 이거잖아. 이게 일정하잖아. 그쵸? 그러면은 얘는 P 델타 V잖아. 맞나요? 네, V2 마이너스 V1 팽창했으면은. 그런데 저기 이상기체 상태방 의식을 잘 보시면요. 얘를 미분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얘가 미분하면은 지금 얘는 압력은 똑같잖아. 등압이니까 뭘로 빠지냐면 얘는 P, D, V로 빠져요. 맞죠? 네, P, D. 그러면 어차피 델타 V니까 요렇게 인테그럴 씌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는 NR 델타 T는 P 델타 V가 되죠. 맞죠?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등압일 때 등압 2분의 3 NR 델타 T 더하기 는 NR 델타 T 따라서 2분의 5 NR 델타 T가 돼요. 이해하세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분의 5에 P 델타 V 이렇게 쓸 수 있어요. P0.
P0라 했으니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등합 과정은 잘 보세요. 등합 과정은 꼭 알아두세요. 얘는 델타 Q 대 내부 에너지 한 1. 이 B가 몇 대 몇 대 몇인지 알겠어요? 몇 대 몇 대 몇? 5대 3대 2가 됩니다. 이해가세요? 2분의 5대 2분의 3대 1이잖아. 2분의 5대 2분의 3대 1 5, 3, 2대하고 아셨나요? 네, 등합 과정은 등합 팽창은 5라는 에너지가 주면은 2라는 에너지가 1로 밖으로 쓰이고요. 3이라는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 증가를 합니다. 온도가. 아셨죠? 5대 3대 2 알아두세요. 그리고 등합할 때 일단 적어 드릴게요. 자, 등합할 때 얘는 압력이 일정하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요. 이걸 할 수가 있거든요. 등합 과정에서 어차피 다 온도에만 관련돼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CP라는 거는 델타 T분의 델타 Q인데 뭐가 일정하냐면 압력. 이게 압력이 일정하다는 소리거든요. 압력. 그래서 CP라는 거는 등합 연료량이에요. 아셨죠? 등합 연료량. 얘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5 NR이 됩니다. 여기 T 날려버리면. 아셨죠? 알아두세요. 라지로 쓰고요. 스몰 c라는 거 스몰 cp로 이렇게 쓰는 경우는 n을 알리면 돼요. 여기서 n. 얘는 더 적어드릴게요. 등합 연료량. 연료량이라는 거는 에너지를 온도로 나눠주는 거니까 얘가는 등합 몰비열. 연료량에다가 1몰을 해버리면 돼요. n몰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CP라는 거는 2분의 5R이 돼요. 전체 몰수로 나눠주면 돼요.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플한 등적 과정. 부피가 일정한 거. 등합 과정은 압력이 일정하죠. P가 일정하고요. 얘는 등적 과정은 부피가 일정해요. PV 그래프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가거나 내려오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등적 과정 P1, P2 이해하시죠? 예, V0. 자, 그러면 PV 그래프에 대해서 얘가 T1이고요. 얘가 T2죠. 만약에 올라가면 온도는 증가하죠. 내려가면 온도는 감소하고. 왜냐면 이 상태 방식 PV는 nRT가 이 관계식이 있으니까 자, 부피는 안 변하는데 그래서 압력 상승하면 온도가 똑같이 상승해요. 아시죠? 그래서 이 과정 같은 경우는 뭐냐면 부탄가스 있죠. 부탄가스 통을 그 가스불에 올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부피는 안 변하는데 압력이 급격하게 증가해요. 그래서 허용 가능한 압력을 넘어서 버리면 이제 폭발하죠. 알겠죠? 네. 이게. 자, 그래서 등적 과정은 뭐가 되냐면 상태 방식에서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 얘는 등적 과정 뭐가 빵이에요? 1을 안 해요. 넓이가 없잖아. 아래 넓이. 얘는 아래 넓이가 있잖아. 이게 1이에요. W. 얘는 팽창하면은 1이 0보다 크죠? 알겠죠? 네. 그래서 5대 3대 2 아까 해드렸죠? 5, 3, 2. 얘는 보이시죠? 얘는 그래서 얘는 외부 에너지가 다 내부 에너지로 가버려요. 알겠죠? 볼 것도 없습니다. 얘는 그래서 얘는 2분의 3의 NR 델타 T. 알겠죠? 이렇게 가요. 그래서 얘를 또 다른 거로 쓸 수 있죠. 자, P1V0는 nRT1, P2V0는 nRT2. 그러니까 nR 델타 T는 어떻게 되면 여기서 이거 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2분의 3에다가 얘는 V0의 P2-P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여기서 이거 빼면 되는 거니까 상태 방정식. 그래서 항상 과정이 나오잖아요. 상태 방정식, 에너지 모주부지 쓰고 시작하면 됩니다. 알겠죠? 과정이 나오면 그 두 개가 기본이에요. 이해가시죠? 별거 없죠? 네. 이상기체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따 뭐 이원자랑 그건 따로 설명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등온 과정. 지금 다 가역적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팽창했다가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몰라요, 얘는. 아셨죠? 그러니까 팽창을 하더라도 팽창하는지 수축하는지 모른다고. 우리가 방향성 자체가 없어요. 가역 현상입니다. 아셨죠? 네, 가역 현상. 고전. 비가역 현상이 딱 등장하는 순간에는 통계로 빠져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고전은 에너지 방향성 자체를 고려 안 하기 때문에 다 가역 현상밖에 안 해요. 이해가 가시죠? 네, 가역 현상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등원 과정. 예, T가 일정하고요. 자, 등원 과정은 PV는 nRT 제로를 일정하다고 치면은 얘는 반대 이게 나오죠? 역함수 나오죠? 1차 Y분은 X분의 1 나오죠? PV 등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 T가 다 일정해요. T0예요. T0일 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V1, V2 얘는 P1, P2 얘는 델타 Q는 델타 U 더하기 W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빵돼요. 온도가 없으니까. 아니,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외부에 공급을 하잖아요. 그럼 다 일로 가요. 등원 과정은. 그래서 팽창을 하잖아요. 팽창하면 공급 에너지가 얘는 공급을 시켜주는 거고, 수축을 시키면 에너지를 뺏어가는 거죠. 알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얘는 W까지만 빨리 드릴게요. 자, 등원 과정에서 한 일은 어떻게 되냐면요. 인테그럴 PdV에다가 V1, V2. 그렇죠? 그런데 상태 방정식 얘가 똑같으니까. 그렇죠? P는 V분의 nRT0 쓸 수 있죠. nRT0 밖으로 빼고요. 얘는 인테그럴 V분의 dV. V1부터 V2까지. 그래서 nRT0의 ln V1부터 V2. 얘 한 일이에요. W. 이게 델타 Q랑 똑같고요. 등원일 때. 아셨죠? 네. 팽창하면 양수, 수축하면 음수. 알겠죠? 팽창 수축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없다. 알겠죠? 얘가 쭉 팽창하고 있어. 쭉 수축하고 있어. 그게 몰라요, 우리가. 알겠죠? 둘 다 똑같이 가능하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이. 모릅니다. 가역 과정 다 말하는 거고요. 좀 끊어서 그 다음에 단열 설명 좀 드릴게요.